네, 안녕하십니까. 법률 시사상식부터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오리얼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계속 나왔던 최당원 변호사님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요. 오늘은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김재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10월에 불거졌던 양진호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어서 또 작년 말에는 송명빈 대표의 이제 또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영상 먼저 준비했거든요. 한번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웹하드 1위 업체 실소유주인 양진호 회장이 전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사무실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 장면을 직원들에게 촬영하게 하고 기념품으로 소장했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무릎 꿇은 남성을 일으켜 세우더니 이거 뭐지 몰라서 그래? 있는 힘껏 뺨을 때립니다. 폭행은 계속됩니다. 사과 요구에 뺨을 맞은 남성이 다시 무릎을 꿇는데 또다시 뒤통수를 때립니다. 똑바로 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안 해? 주변 사람들 모두 자기 할 일만 할 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가한 남성은 로봇 제조 업체 한국미래기술의 양진호 회장, 웹하드 1위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회사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칠 권리를 알리면서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가 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피해 직원은 주장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먹을 올리더니 맞은편에 있는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폭행당한 남성이 고개를 돌려보지만 주먹질은 계속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칠 권리라는 개념을 소개해 이름을 알린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 양모 씨를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양 씨는 이곳 사무실에서 송 대표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스도 아니고 여기서도 때리고 베란다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때리고 갔어요. 2013년 마커그룹에 입사해 운전 등 갖은 업무를 맡았던 양 씨에게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운전 중에 이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음으로 머리를 때렸었다고 합니다. 양 씨 측은 지난 6월 퇴사할 때까지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가 고쳐야 되고 네가라는 거를 난 얘한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거야. 한 차례 도망도 갔었지만 붙잡혔고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겼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것뿐이겠습니까? 교촌치킨에서도 이제 한 오너 상무가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고 손찌검을 한 영상이 공개돼서 또 작년 10월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간호사 태움이라고 이제 그게 유명한데 이제 영혼이 탈 때까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 이런 말에서 또 태움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서울 아산병원의 박선옥 간호사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 씨 유서에는 직장 사람은 조문을 오지 말아주길 바란다. 이런 말이 있으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2017년에 이제 일하시는 연령대 만 20세에서 64세 사이 이제 임금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7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 4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별탈 없이 1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은 폭언을 듣거나 혹은 이제 성희롱, 심지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네, 김 변호사님,
네.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선배가 후배 가르치는데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좀 원래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었었나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17년 차 변호사인데, 네. 뭐 로펌만 하더라도 문화가 다 달라요.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한테 존대하는 문화가 있어서 사실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할 수가 없는데, 뭐 일부 다른 법률 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이제 형 동생 하면서 네. 선배가 후배 가르치면서 조금 심하게 얘기도 하고 또 뭐 잘 되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 직장 갑질 119라는 민간 단체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어마어마한 그 갑질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는 신입사원한테 흰머리를 뽑으라고 했다고 하고 또 옥수수와 고구마 껍질을 까고 구우라고도 했고 라면도 끓여서 달라고 하고 회사 개 목욕도 시키고 네. 또 어떤 배구단 같은 경우에는 배구 시합에서 승리를 하면 수당은 지급 안 해주는 대신에 패배할 때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일반 직장. 예, 그리고 중국집 회식을 했는데 여직원들한테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다가 소주랑 맥주를 섞어서 술을 마시게 한 기업도 있다고 해요. 어떤 병원에서는 김장을 만 포기를 담그라고 간호사들한테 요구한 경우도 있고 또 마라톤 대회 같은데 강제로 동원해서 뭐 직원들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이죠. 그런 거 많죠. 그리고 뭐 다리 다친 직원이 있는데 단합대회 한다고 이제 등산을 가자고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골 때리는 예,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우리 직장 네. 문화가 오염이 돼 있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가정에서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직장에서 이런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이것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봐도 이건 정상적인 행동들이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또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이 괴롭힘에 이기다 못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뭐 간호사 태움처럼 이제 뭐 진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 워낙 많으니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게 통과됐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쪽에 확실히 기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7월 16일부터 이제 시행 예정인 이 법. 그렇습니다. 이게 뭐 괴롭힘 방지법 도대체 이게 어떤 법인가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이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그 제목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문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아니 되고 하게 되면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괴롭힘이 뭐 정당한 업무 지시가 될 수도 있고 워낙 이게 법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조문에 이제 괴롭힘을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굉장히 이제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의 적정 범위 안에서 어떤 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정당한 지시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서 하는 지시라면은 이것이 위법 행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법 조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족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넣어놓지 않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런 짓이라도 다 네.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마구잡이로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적으로라도 저걸 넣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조문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네. 그 다음에 있는 조문이 이제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구절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 예. 뭐 신체적 고통을 주면 이거는 무조건 뭐 이 법이 아니더라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렇게 정의돼 있죠. 네. 예.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가 참 약간 모호할 것 같아요. 예. 뭐 신체적 고통을 주는 거는 아까 우리가 그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폭행을 한다든지 상해를 네. 가한다든지 또 뭐 신체적인 불쾌한 접촉을 한다든지 그러면 고통이라는 게 명확한데 네.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모욕적인 언사를 직장 내에서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이 인정이 되니까 네. 그것을 이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원래 원안에서는 뭐 정서적 고통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아동복지법이나 다른 법률에는 그런 표현들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모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법원에 가서 좀 구체화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근무 환경이라고 하는 거하고 원래 원안에는 업무 환경이었거든요. 네. 그럼 업무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할 때는 굉장히 범위가 넓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뭐 술자리에 가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네.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업무 환경에는 해당할 것 같은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근무 환경이냐 그게 네.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사람한테 무슨 다른 보직들을 이렇게 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이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들어서 지금 근무 환경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좀 업무 환경보다는 좀 좁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서 앞으로 저 용어의 그 법원 판례가 축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좀 사례가 나오면은 또 매번 사례마다 이게 과연 이제 정당한 업무냐 혹은 이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한 업무 지시였다 이렇게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밤늦게 이제 업무 시간이 지나서 뭐 저희 뭐 예를 들어 기자들도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일이 사태가 터졌어요. 뭐 누가 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냥 나가서 일을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거는 제 업무 외적인 시간에 받은 지시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경계가 어떻게 될지 이게 그러니까 진짜 방금 사례 같은 경우는 업무 외에 어떤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네. 그것이 이제 기자의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뭐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은 그거는 해야 할 일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괴롭힘이 어느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가 되게 어려운데 네. 이제 원래 다른 그 국회의원의 대안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든지 네. 뭐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 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든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특정 사실이 인정이 되면 일단은 괴롭힘으로 추정을 하고 네. 그것이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었다는 그 반증을 사용자 측에 하도록 하는 네. 그런 입증 책임의 전환 뭐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입법이 된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모두 사용자가 아니라 이 근로자가 네. 괴롭힘을 입었다는 그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지금 마침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누가라는 분이 질문해 줬어요. 예. 적정 범위 혹은 이제 이런 정신적 피해는 누가 판단을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네. 이 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신고를 네. 피해자가 할 수 있는데 그 네. 신고의 상대방이 사용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한테 신고를 하면 그 사용자가 그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1차적으로는 사용자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결국 법원으로 갈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사용자가 네. 사장님이 아까 그 양진호 씨나 그 다른 황명빈 씨.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가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 사용자가 괴롭혔는데 예. 신고는 사용자에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신고에 네. 상대방을 사용자로 해놓고 사용자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네. 그 조사 결과 뭐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맞지 않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전제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권력 관계에서 그런 괴롭힘이 있어야지 동료들 사이에 괴롭히는 것은 이 법 조문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직원이 많은 회사일수록 그 어떤 직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사원, 주임, 계장, 대리, 네.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회장 이렇게 쭉 직급이 있는데 그 직급에서의 그 지위라든지 네. 또는 관계, 뭐 관계 뭐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선배가 있을 수가 있고 후배가 있을 나이가 수 있잖아요. 많은 나이 차이도 있을 수도 그런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지 같은 동기들끼리 서로 괴롭혔을 때 과연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 근데 이게 관계 등의 우위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막상 보면서 생각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다가 예. 직장에서 동기로 만났어요.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관계 등의 우위에 해당할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그 법원의 판결로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죠. 아니라서 해석이 좀 그런 경우에는 야, 같은 동기고 같은 네.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 업무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좀 지적을 여러 번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오늘이 오늘 1월 21일 기준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1월 내로 이 법에 대한 매뉴얼을 낸다고 하니까 매뉴얼을 잘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법 매뉴얼이 나오면 또 이 매뉴얼에 따라서 각 사업장들은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취업 규칙이라고 해서 네. 그 일종의 회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네. 또 그 일정한 사유를 위배하면은 징계를 받고 하는 그런 회사 네. 내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 규칙에 네. 이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네. 그렇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할 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뭐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네. 있다고 합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반 신고를 아까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네. 어떤 프로세스로 조치를 하게 될 거냐 이 법에 따르면은 먼저 이제 사용자가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럼 조사 기간 동안에도 그게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사용자가 조사하는 기간에도 만약에 이 계속 괴롭힐 수도 있고 같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유급 휴가 명령 네. 이런 것들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했고요. 네. 물론 이제 그때 피해 근로자가 나는 휴가하고 싶지 않다. 또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가 다 끝나서 결과 이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또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든지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네. 되고 그것이 이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걸 구성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징계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유일한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괴롭힘 사실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네. 그 사람한테 오히려 뭐 좀 조용히 있자든지 또 조용히 안 있으면 널 해고하겠다든지 해가지고 결국 해고가 된다든지 네.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워낙 논란이 많죠. 이게 사실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는 또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또 시청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능력 부족으로 업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업무가 쌓였는데 이거를 본인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낀다면은 그런 경우도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나요?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괴롭힌다고 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순전히 괴롭힐 목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유형의 괴롭힘이 있고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의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종의 가학적 인사관리라고 해서 네. 사실은 해고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해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는 해야 되겠고 네. 정당한 사유는 없고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 업무를 해내지 못하고 성과가 낮으면 그거는 정당한 사유이지만 네. 한두 번 어떤 업무를 잘 못했다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네.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해고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근로기준법을 우회해서 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위법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한다든지 네. 그런 조치에 대한 어떤 소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구제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괴롭힘 방지법에도 당연히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말씀드린 상급자가 하급자를 네. 괴롭히는 유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능력 부족으로 이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가한다면 당연히 해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쌓여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걸 좀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지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네. 예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저렇다면은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배치 전환을 한다든지 네. 업무를 줄여주는 그런 조치들을 명시적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네.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진정으로 야 이거는 내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내가 할 업무가 아니고 좀 더 능력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 업무라는 내용을 한번 그 회사 측에 알려서 네.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를 판단을 받아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또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서 예. 이제 이게 맞다는 걸 보여주려면은 네. 이제 어떻게 좀 증거도 모은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 당한 걸 보여줘야지 그게 이제 어떤 조치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뭐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네. 절차를 밟아내는지 뭐 그런 예. 조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본 비디오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지금 증거가 되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명백한 폭행이나 상해, 모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증거를 잡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목격자도 많고 진술해 줄 사람도 많고. 그런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뭐 모욕을 가한다든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그런 증거들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본인이 쓰신다든지요. 뭐 날짜별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모욕을 당하셨는지에 관한 일기를 작성한다든지 뭐 스마트폰 같은 걸로 그 내용을 녹음한다든지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동료한테 하소연해서 증거를 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예. 변호사님이 예시를 들어준 그 신입사원에게 흰머리 뽑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일기로 뭐 오늘 몇 월 며칠 뭐 상사 흰머리 몇 개를 뽑았다. 뭐 그 이런 뽑은 흰머리를 뭐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계시든지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내가 뽑았다고 확실히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동료 직원들한테도 막 오늘 자꾸 이걸 시킨다고 말을 네. 하고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상사 혹시 그런 거 지시를 오늘 뭐 현이가 흰머리 뽑아줘 이 말한 걸 또 녹음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네. 지속적 반복적으로 돼서 이제 힘들다 하면 이제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겠죠. 뭐 흰머리를 뽑는 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뭐 한 차례나 뭐 그 관계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속적 반복적 누적적으로 된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괴롭힘 방지법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실제로 처벌과 관련된 것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실제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건 전혀 없고 이제 뭐 이 괴롭힘을 당한 그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뭐 이렇게 한다는 것뿐 이거밖에 없으니까 과연 이게 괴롭힘 방지법이 맞는가 이런 그러니까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신고한 그 피해자에게 네. 불이익한 처우를 네. 그러니까 해고라든지 이런 불이익한 처우를 했을 때 네. 이것을 사용자를 처벌한다는 그 조문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네. 가할 수 있다면 사실은 네. 사용자 책임이 있거든요. 가해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관리 감독을 잘못한 회사라든지 이런 데도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징벌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가 어렵죠. 그런 일이 있다면 또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보완 조치들이 조금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이 법의 한계라고 하면은 이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은 아시다시피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조문들이 5인 미만에는 현재 적용이 네. 안 되고 있고 뭐 시행령을 통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근로자여야 됩니다. 네.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성이 논의가 되는 예컨대 골프장 캐디라든지 학습지 교사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은 지휘 감독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골프장 측으로부터 야 이번에 눈 치워라. 네. 골프장 캐디는 이제 독립 사업자니까 눈 치울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당한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당하더라도 이 법으로는 이제 그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네. 공백이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처벌, 그러니까 신체적인 괴롭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양진호는 뭐 폭행이나 특수폭행, 뭐 상해, 예. 뭐 이런 게 되고, 뭐 송명빈도 뭐 모욕죄다, 뭐 이런 것도 다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정신적인 처벌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을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욕죄도 사실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형사처벌인 거죠. 그리고 이제 폭행이나 상해죄 같은 경우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히 그렇죠. 그 사람의 명예 감정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라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단둘이 앉았는데 막 이렇게 쏘아붙였다. 네. 이러면 모욕죄가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명예 감정을 훼손해야 되는데 네. 명예 감정을 훼손하는 말은 아닌데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 말의 이면에는 굉장히 가시를 담고 있다. 이러면 또 모욕죄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처벌이 안 되는데 그거를 어쨌든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조문으로 위법행위라고 일단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하도록 부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제 제가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굉장히 수위가 낮지 않습니까? 이 처벌 관련한 조문들이 이게 완비가 안 돼 있는 이유는 일단은 기업도 하나의 그 자율적인 조직이고 그런 곳에 국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나중에 이제 별도의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법과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하나 판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지금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법원이 이제 폭언으로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상해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상해죄는 이제 뭐 물리적으로 때려서 이제 거기 상처를 입으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뭐 피해를 처벌하는 건데 이 사례는 이제 일본 삿포로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외교관이 자신의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이제 욕설이나 폭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보다 못한다, 뭐 머리가 너 없니, 뭐 이런 보통 이제 직장에서 보통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막말을 하도 많이 해서 이 막말로 인해서 비서가 우울증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를 검찰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책임을 물어서 기소를 했고, 법원도
이 검찰의 공소장을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고요. 아직은 뭐 물론 항소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지금 뭐 점점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점점 책임을 강하게 물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 언어로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는 네. 이제 폭행의 개념에 해당이 됐어요. 언어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상해죄는 그런 것과는 달리 신체의 어떤 완전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로 정의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은 폭행죄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좀 더 무거운 상해죄로 네. 기소를 한 걸 보니까 그 정신적인 어떤 데미지 그런 훼손이 상당히 심각했던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걸 뭐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좀 깨우치고 이제 문화가 좀 바뀌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또 오죽하면 법을 만들었나 싶어요. 이제 사실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간호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모 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뭐 그 사건을 두고 이제 그 병원 안에서도 별로 이 간호사를 동정한다거나 아예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아 진짜 이상한 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왜 병원 망신을 주냐 뭐 실제로도 이제 그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그 뭐지 비실 익명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 게시판 같은 게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 병원 블라인드 어플 안에서도 나온 말이 이제 그 간호사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개망신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그냥 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네. 그 선진화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이 그냥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아니고요. 네, 네. 외국 같은 경우도 프랑스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네. 영국도 그렇고 점점 그 직장 내 어떤 문화조차도 네. 이렇게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된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차별 금지 네. 이런 영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겠죠. 네. 했습니다. 남녀 차별이라든지 뭐 연령 차별이라든지 학벌, 네. 지역별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선진 외국에서는 전부 입법이 돼 있었고 이 차별을 금지하고 그걸 위법하다고 하고 그걸 형사처벌하고 또 벌금을 매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괴롭힘 그러니까 불링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그 공백으로 이제 그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법들이 점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입법이 된 셈이죠. 이 아까 비디오에서 본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네. 갑자기 입법이 된 거라서 과연 이 입법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선진 외국에서는 단계적으로 네. 좀 더 명확한 차별에서부터 시작해서 괴롭힘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넓은 괴롭힘의 개념을 이 법으로 투하를 해버리는 통에 과연 이 법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이 직장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법 자체도 모호하긴 한데 과연 이제 이렇게 사사건건 전부 다 좀 과도하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도 이게 맞는 건가 사실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해도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도입하는 그런 건데 과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괴롭힘 방지법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다 규제를 하는 게 좀 적절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데요. 네.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이 아까처럼 그 변경되면서 함께 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관련 법률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해서 네. 그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그 질병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산재에서 이제 보상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직장 내 괴롭힘 받아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를 질병으로 네.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근데 일종의 약간 뭐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다거나 그렇습니다. 그 피해 자체만으로는 보상이
된다기보다 어떤 증빙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정신과에서 그 쭉 상담을 해보니 이 스트레스는 직장 내 네.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진단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이제 달라졌으면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거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너무 당연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도 나온 만큼 뭐 물론 법 자체도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뭐 법이 되기에 앞서서 좀 다들 관심을 갖고 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이제 조선일보 VOD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방송은 이제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주 뒤에는 뵙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뒤인 한 달 뒤에 다시 또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 김재식 변호사님과 오늘 못 오신 최다은 변호사님 다 함께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